전 시간에 배웠던 게 이겁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누구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담보 책임의 내용은 뭐였어요? 그 매수인이 전부 타인 권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알았던 관계없이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선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하면 끝났습니다. 따라서 어떤 매수인도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자, 이제 이어서 그 다음 장 갑니다. 제10판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래. 자, 그림만 좀 보여드릴게요. 별 뜻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갑이라는 매도인 소유의 X토지가 있고, X토지를 매수인과 이렇게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1000평이어서 매매 대금을 1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매도인 땅 중에 일부, 요 부분 200평 가량이 누구 땅이래요? 누구 땅이래? 타인 권리래. 그러면 매매의 대상이 된 요 전체 토지가 1000평인데 그 중에 200평 가량이 남의 땅이면 그 제목이 뭐라고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래. 결론.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해서 매수인에게 넘어온 땅 몇 평만 넘어갔겠어요? 800평은 넘어갔겠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몇 평이 안 넘어왔어? 200평을 이전하지 못했잖아. 그러면 이전하지 못했으면 결과적으로 누구는? 매수인. 이 매수인 앞에 선이란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선, 악이란 얘기가 안 나와 있어 지금.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도 악의의 매수인도 야 잠깐만 1000평인 줄 알고 매매대금 1억인데 실제로 보니까 800평밖에 안 되네. 200평 깎아달라 라고 이렇게 악의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부분 200평만큼에 대해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매매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따라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어떤 매수인도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1000평인 줄 알고 계약했지만 실제로 몇 평밖에 안 되면 800평 됐어요 지금? 그럼 처음부터 을은 1000평이라고 알고 지금 1억을 지급한 거야. 근데 문제는 200평이 안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매매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 끝. 자, 이 항만 봅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 800평만 가지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는 어떤 매수인만?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을 뭐 한다고요? 해제.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없어? 해제할 수 없고 어떤 매수인만? 선의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끝. 하고 싶은 얘기 일부라고 하면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 대금은 감액받을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자 1000평에 1억이니까 2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는 있지. 다만 계약은 뭐 안 된다고? 해제 안 된다고. 얘기 끝. 또 내지는 3항도 보세요.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별도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럼 결론만 정리. 자, 보시는 것처럼 담보 책임의 내용에는 경우에 따라서 뭐 할 수 있고 매매 대금 감액 청구. 두 번째, 계약 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손해배상. 다만 일부 타인 걸 매매를 하면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 대금 감액 인정된다. 악이라면 계약 해제 안 됩니다. 이 정도의 뜻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전조의 권리. 전조의 권리니까 뭐예요? 전조의 권리니까 뭐야? 대금 감액 청구. 또 계약 해제권.
또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인 경우라면 그 사실을 뭐 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악이라면 계약을 뭐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서 뭐 한다? 행사한다. 숫자 나왔습니다. 숫자 요 1년 시효기간 제척기간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뜻만 좀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매매된 감액 청구 계약 해지 손해배상은 선이라면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이라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그 정도의 뜻만 좀 보시면 땡큐. 요게 일부 타인권리 매매랍니다. 자 574조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실이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자 보세요.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뭐 되는 경우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뭐 된 경우 멸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 다른 말로 뭐 선의의 경우에만 뭐 한다? 준용한다. 칠판 보세요. 별뜻 없어요. 하나의 토지를 갑이라는 매도인이 매수인하고 저 토지가 1000평으로 생각해서 1억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측량해 본 결과 이 토지가 800평밖에 안 된대. 몇 평이 부족해요? 이게 뭐라고요? 수량 부족이야. 됐어요 지금? 근데 그 매수인이 어떤 매수인일 때만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매수인은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칠판 보셔봐. 매수인이 실은 몇 평인 줄 알았대? 800평인 줄 알았대. 악이래. 그런데 1000평 값을 줬어. 을 일은 뭐야? 바보. 바보 아니야? 별뜻 없어. 봐봐. 갑이란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팝니다. 아파트가 27평짜리예요. 근데 32평인 줄 알고 샀대. 몇 평이 부족해? 5평 부족하잖아. 수량 부족이야. 근데 이 매수인은 그 사실 몰랐답니다. 몇 평인 줄 알고 샀대? 32평. 그러면 선의 매수인만 매매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하시라고. 처음부터 그 사실 알고 있었으면 27평인 줄 알았는데 32평을 줬대. 뭐야 얘 이름? 바보. 별뜻 없어. 따라서 악이라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끝. 저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입니다. 여기 끝. 됐습니다. 575조 제목 한번 보세요.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라면 다른 말로 뭡니까? 선이라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선의 매수인만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칠판 보세요. 하나의 토지에 갑이라는 매도인이 매수인하고 자기 땅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 토지에는 이미 A가 지상권 설정해서 현재 A가 지상권자랍니다. 그래서 현재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인과 사고 팔았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뭐가 넘어왔어? 등기 넘어왔어. 근데 여전히 그 땅에 누가 있는 바람에 A라는 지상권자가 있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매수인 이 목적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용 못해? 사용 못하지. 지상권이니까. 그럼 이때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은 이 계약을 뭐 하시라고요? 해지하시라고. 기타의 경우는 뭐라고? 손해배상만 한다고 지금. 요걸 제한물권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매수인이 땅을 사고 팔 때 X토지에 뭐가 설정돼 있어? 지상권 설정돼 있어. 지역권 설정돼 있어. 전세권 설정돼 있어. 질권 설정돼 있어. 유치권이 있어. 그러면 실무에서 얘가 선일 수가 없어.
선일 수가 없다고. 왜? 등기부 떠봐야지. 등기부 안 봤다고? 그건 쥐가 잘못한 거지. 실무에서 있을 수 없어. 다만 뭔 뜻인지를 알고 넘어간다. 아셨죠? 그 토지에 제한물권이 있는 바람에 매수인이 제한물권 때문에 행사하지 못했다면 어떤 매수인만,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이라고 부릅니다. 2항 자당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었거나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그대로 주요하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576조입니다. 칠판 보세요. 제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법조항입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키워드가 뭡니까? 저당권입니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전세권입니다. 행사로 이 말의 의미는 저당권 행사되었다, 전세권 행사되었다는 얘기는 이 말의 의미는 경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경매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뭐 할 수 없거나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었다면 이 매수인은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 이 매수인 앞에 선악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도 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 끝. 칠판. 갑이란 사람의 집에 A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을에게 자기 집을 팝니다. 은행의 저당권은 금액이 1억입니다. 매가는 2억이라고 할게요. 매수인이 매도인과 지금처럼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고파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2억짜리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2억을 줍니까? 아니면 2억에서 은행 융자 빼고 1억 빼고 1억만 줍니까? 1억, 2억. 2억 줍니다. 2억 줍니다. 요 을은 돈이 없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일명 뭐라고 그래? 갭 투자. 근데 요즘 이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천천히 갑니다. 돈 2억 줄 테니까 소유권 넘기기 전에 네 명의로 뭐 해달래? 말소를 하고 넘겨달라고 합니다. 지금. 됐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하고요. 현재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A은행에 저당권이 말소가 안 된 상태예요.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저당권이 행사되는 바람에, 다른 말로 경매가 실행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을은 소유권을 뭐 합니까? 상실하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은 요 매매 계약을 뭐 하시라고요? 해지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칠판 보셔봐. 그러면 만일에 아까 봤던 2번 2억의 시가에 은행 융자 안고 매매 대금을 1억에 인수했다. 이것을 차후에 배울 거예요. 이걸 이행 인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행 인수가 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매매대금 1억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A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문제는 돈 안 갚으니까 저당권 뭐 해버리면 실행돼 버리면 이거 매수인 책임이야 매도인 책임이야? 이거 매수인 책임이야. 그럼 이런 경우를 하면 담보책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실제로 저당권 설정돼 있더라. 그 상태에서 실제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A은행의 저당권이 실행돼 버리면 이런 경우에 매수인 책임이 아니라 매도인 책임 이것은. 그러니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됐나요 지금? 얘기 끝. 그 얘기고. 자 2항 갑니다. 자당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라면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2항 갑니다. 전항 2항의 경우라면 매수인이 손해받은 때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매수인 앞에 선악이 있나요 없나요? 선악이 없어. 따라서 어떤 매수인도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볼 때까지 외워야 될 지문이 이거 같습니다. 방금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법조항 5개 봤어요. 1번 전부 타인권리 매매. 2번 일부 타인권리 매매.
3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 담보 책임. 4번. 제한물권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 5번. 저당권의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 끝. 됐습니다. 결론만 정리. 경우에 따라서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담보 책임의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만 정리합니다. 5가지 경우에 하고 싶은 얘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지 마셔. 따라서 선이라면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 나온 적도 없습니다. 다만 눈여겨보실 것은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대금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 질문.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 인정되는 경우의 수. 전부 타인권리 매매, 또 저당권 행사. 악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인정되는 경우. 저당권 행사. 악의의 매수인에도 대금 감액 인정되는 경우는 이번 타인권리 매매. 더 이상 나올 게 없음. 나머지는 당연히 뭐라고요? 선의야. 시험 지문에 선의의 매수인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매수인에게?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전부 타인권리 매매를 하면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고, 일부 타인권리 매매를 하면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된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행사의 경우라면 악의의 매수인의 특징은 계약 해지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사기간 몇 년? 1년. 선이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이라면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얘기 끝. 됐습니다. 자, 나머지 됐고요. 자, 칠판 보세요. 578조입니다. 경매입니다. 경매의 경우에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칠판. 뭔 얘기냐?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채무자의 집이 돈이 없어가지고 경매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갑의 집에 갑구 등기부를 쳐다보니까, 자 보세요. 소유물의 1번에 갑이 건물 신축해서 보존 등기 해놨고, 소유물의 2번에 채권자 의뢰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내지는 다른 말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를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소유권 각구사항에 갑의 건물을 신축해서 갑 앞으로 보존 등기 되어 있는 집에 채권자 의리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은 상황이야. 이 상태에서 뭐가 된다고요? 경매가 돼.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 부동산을 뭐 했다고요? 뭘 받았어? 경락 받았어. 그래서 수문조 3번에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2번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에 의해서 손이번호 4번에 을 앞으로 뭐가 돼버린다고요? 본등기가 돼버려요 지금. 그럼 경락인은 소유권 상실입니까? 상실하지 않습니까? 상실해 지금. 상실해. 그러면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경락받은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럼 하고 싶은 얘기. 경매에 있어서도 담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됐나요 지금? 끝. 그런데 채무자 돈이 있겠어 없겠어? 아니 채무자가 자기 집에 경매가 될 정도면 돈이 있겠냐고. 돈 없지 여기.
그래서 이 항은 이겁니다. 잔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 거지라면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아 누구에게? 채권자에 대하여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 말의 의미가 경매에서 담보 책임입니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경매에서도 결과적으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해. 됐나요? 그런 경우에 경락인은 1번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2번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지금? 끝. 하나 더 갑니다. 칠판 보세요. 자, 채무자가요, 채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다 갚았습니다. 뭐라고요? 갚았어. 그럼 저당권은 당연히 뭐합니까? 소멸.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이 저당권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이거. 그런데 채권자가요, 돈을 받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을 실행해버립니다. 뭐라고요? 경매를 실행을 해. 근데 채무자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 집이 뭐 된다고요? 경매가 돼. 그래서 비용 앞으로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느냐? 이건 묻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 경매는 무효인 경매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경매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경매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효한 경매에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 말들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경매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 지금처럼 피담보 채권이 원인 소멸, 변제로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당권 당연히 무효입니다. 근데 저당권을 실행했더니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매가 다 버려 지금. 이런 경우에 이 경매는 무슨 경매니까? 무효인 경매니까 저 경락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얘만 세 단계입니다. 뭐라고요? 세.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물론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갑이나 을에게는 받을 길은 거의 없겠습니다. 거의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경매 들어가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법원에 뭘 믿고 경매 개시 결정을 믿고 들어갔어.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이 경매가 당연히 뭐래? 무효면 얘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매매대금 낸 거 있으면 경락대금은 못 돌려받아. 다만 채무자나 갑에게 부당이익은 청구할 수 있으니까 세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니까 결론만 정리. 유효한 경매에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처음부터 뭐라면 무효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칠판. 하나 더.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을이 경락인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내 집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하자가 있습니다. 누수가 돼. 이런 경우라면 이 경락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물건이 하자라면 담보 책임 묻지 못합니다. 다시 정리.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둘이 사고 파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으면 이건 뭐라고 부르고? 권리담보 책임. 소유권이 넘어오긴 했지만 물건의 하자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건 뭐라고요? 물건담보 책임이야. 따라서 지금처럼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집의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건 물건담보 책임이에요. 끝. 그래서 578조 경매가 나오면 딱 두 가지만 본다. 하나 뭐 유효한 경매에서만 담보 책임이 성립하고 처음부터 무효라면 담보 책임이 성립하려지 없다. 권리 담보 책임이라면 정되지만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은 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의 뜻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 됐습니다. 579조 칠판 보세요. 별 뜻 없어요. 자,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채권 매매와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뭐 했대요? 담보했다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합니다. 뭔 뜻 같아요? 뭔 뜻이야? 갑이 을에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을 병에게 채권을 뭐 한다고요? 매매해. 그러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의심을 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채권 살 때 야 채무자 거지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갑이 뭐라고 한다고요? 얘 돈 있어. 돈 있다고. 채무자 자료를 뭐 했어? 담보했어. 근데 실제로 얘가 뭐래? 거지래. 그럼 네가 책임지라고.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채권을 사고 파는데 갑이 병한테 팔면서 채권 산 양수인이 물어볼 겁니다. 야 채무자 거지 아니야? 물어보니까 갑이 뭐라고 한다고? 거지 아니라고. 돈 있다고. 자력을 뭐 했다고? 담보했는데 실제로 뭐라면? 거지라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고. 끝. 자, 2항.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했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 끝. 시험에 나오면 별 뜻 없이 나오니까 계속 추정한다만 요 얘기를 갖다가 간주로 바꿔놓으니까 요 정도의 뜻만 좀 보시면 얘기 끝 됐습니다. 이것이 권리 담보 책임입니다. 끝. 그래서 아까 보세요. 담보 책임의 종류가 하나 뭐 권리 담보 책임이 있고 두 번째 뭐 있다고요? 물건이 있다면 권리 담보 책임은 방금 봤던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제한물권 유동의 담보 책임, 저당권 행사의 담보 책임, 경매에서 담보 책임, 채권 매매의 담보 책임까지가 권리 담보 책임입니다. 끝. 이제 물건 담보 책임을 봅니다. 그래서 80조를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바뀝니까? 제목. 자 보세요. 앞에까지는 뭐만 나와 있어? 담보 책임. 2번부터는 뭐가 나온다고요? 하자. 그러니까 하자가 나오면 이건 뭐라고? 목적물의 하자야. 그래서 매매의 목적물에 뭐 있다면? 하자 있다면 575조 1항의 규정을 뭐 한다? 준용. 575조 1항이 뭔지 대충 기억나요? 575조 1항? 제한물권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 선의 매수인만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칠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상대방 을에게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이 집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피가 조금만 와도 피가 누수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그 목적물에 뭐가 있음을 이유로 해서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해서 매도인을 상대로 1번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2번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기 끝. 근데 제일 특이한 게 노란색이에요.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라면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매매 목적물의 하자의 담보 책임은 어떤 매수인만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만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권리 담보 책임이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하자 담보 책임이라면 어떤 매수인만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만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얘기 끝. 전항의 규정은 뭐라면 경매의 경우라면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칠판. 권리하자라면 경매의 경우에 적용돼, 적용되지 않아. 적용됩니다. 네, 뭐의 하자라면? 물건의 하자라면 경매의 경우라면 적용돼, 적용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 뜻도 없지만 좀 기억하셔야 돼.
요게 물건 담보 책임의 특징입니다. 끝. 자, 그 다음 580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 종류 매매와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칠판 보세요. 물건 배우실 때 민법 총칙할 때 물건에는 특정물이 있고 두 번째 뭐 있다고 했나? 불특정물이 있다. 요 불특정물 다른 말로 민법에서는 종류물이라고 합니다. 물건 종류 몇 개 있다고요? 2개. 하나 뭐? 특정물. 그리고 뭐? 종류물. 그러면 특정과 종류물, 불특정물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른 분류입니까? 물건이 갖고 있는 객관적 성질에 따른 분류입니까? 네, 알았어요. 물건을 분류하는 방식. 가분할 수 있으면 가분물, 나눌 수 없으면 불가분물,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물, 대체할 수 없으면 부대체물, 한번 쓰고 없어지면 소비물, 안 없어지면 비소비물. 황소. 황소는 누런 소를 황소라고 합니다. 황소. 가분, 불가분. 불가분. 황소. 대체, 부대체. 대체. 황소. 소비, 비소비. 그렇죠. 황소 한 번 쓰면 그만큼 닳죠. 비소비예요. 돈. 가분, 불가분. 가분. 금전. 대체, 부대체. 대체, 금전. 소비, 비소비. 소비. 이런 것들은 물건이 갖고 있는 객관적 성질에 따른 분류이다. 특정과 불특정은 객관적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주관적 의사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꽃. 대충 읽어드릴게요. 외웠던 거 읽어드릴게요. 꽃치를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이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면 뭐고? 안 불러주면 종류물. 특정과 불특정은 뭐라고? 주관적 의사에 따른 분류야. 부모님이 방앗간 합니다. 간혹 가다가 방앗간 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이 방앗간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뭐 거짓말 일은 없잖아. 네. 쌀 20kg짜리가 요즘 잘 관심 있게 안 보는데 임금님표가 있고요. 오대미가 있는 것 같고, 부안 뭐 있던데? 하여간 뭐 부안미도 있고. 4만원, 58,000원, 57,000원. 이게 뭐라고? 종류물. 가서 보면 쌓여있잖아. 손님이 와서. 보통 손님들은 와서 쌀을 살 때 어떻게 살까요? 좋은 쌀 있어요? 물어보겠지. 그럼 부모님이 어떤 쌀을 좋은 쌀로 밀까?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좋은 쌀 있냐고 물어보면 저희 부모님은 어떤 쌀을 좋은 쌀로 밀까요?
그렇지, 비싼 거 많이 나는 걸 줬다 가겠지, 보나마나. 안 봐도 뭐라는데. 그래서 5대 미는 순간 요게 뭐라고요? 종류물 냅니다. 자, 갑니다.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목적물이 뭐 되었어? 특정. 5대 미 주세라고 특정하는 순간 이건 특정물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자 있다면 전제의 규정을 뭐 한다? 준용. 손님이 5대 미 쌀을 들어가서 뜯어보니까 그 쌀에 뭐가 있다고요? 벌레가 보입니다. 쌀에 뭐 보인다고요? 하자 있어. 그러면 전제의 규정이니까 어떤 매수인만?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만 쌀 사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됐나요?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방학가 하시는데 손님들이 단골이 많습니다. 오대미 쌀에 벌레가 생겼으면 보통 일반 사람 같은 경우라면 저희 부모님 고소할 거예요. 아이 댓글테러 하겠잖아. 쌀에 뭐 나왔다고 벌레 나왔다. 근데 단골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오대미에 벌레 나왔으니까 벌레 없는 쌀로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꼭 인정 벌써놨게 쌀랑 벌레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고소하고 이럴 수는 없지. 이렇게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양이 훨씬 중요해. 7판.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법적으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끝. 자, 이제 결론만 정리해 볼게요.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죠. 법조항 하나 봅니다. 자, 전 2조의 권리 어떤 권리? 어떤 권리? 계약 해제 또 손해배상 청구 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 시효기간. 제척기간. 권리담보 책임이라면 행사기간 몇 년? 1년. 물건 하자담보 책임이라면 행사기간 6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 자, 다 배웠으니까 한번 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두 개로 나눈다. 권리담보 책임과 하자 담보 책임으로 나눈다. 권리담보 책임의 내용. 계약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뭐라고요? 권리담보 책임의 내용. 하자 담보 책임의 내용은 그것이 특정물이라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그것이 종류물이라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권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특정물 매매 계약의 담보 책임이다. 종류물이다. 종류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질문. 매도인 담보 책임은 총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 총 몇 개 있냐고. 권리담보 책임이라면 담보 책임의 내용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 대금 감액 청구. 하자 담보 책임이라면 특정물이라면 해제, 손해배상, 종류물이라면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 청구라면 결론. 전체적인 매도인 담보 책임 내용 몇 개 있어? 힘들게 맞춥니다, 진짜. 그냥 뭐 해제, 손해배상 청구, 대금 감액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네 가지 전부입니다. 다만
대금 감액 청구는 어디에 속하고? 권리담보 책임. 완전법 그룹 청구는 하자 담보 책임 중에서 뭐? 종류물. 됐나요 지금? 얘기 끝. 요게 전부야 실은.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를 몰아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권리담보 책임이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담보 책임의 내용의 종류. 자, 첫 번째 뭐?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네 번째 제한 물권 있는 경우의 담보 책임. 그다음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담보 책임. 그다음 경매의 담보 책임. 그다음 채권 담보 책임이고 하자 담보 책임의 내용에는 특정물 담보 책임이 있고 종류물 담보 책임이 있대요. 제일 중요한 얘기. 권리담보 책임에서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선이라면. 근데 악의 매수인에게도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뭘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선이라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 대응감액이 되지만 악의 매수인도 뭘 할 수 있다고요? 대응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수량부족 일부 멸실은 선의의 매수인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대응감액 청구한다. 제한물권 있는 경우도 선의만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경우라면 해제 손해배상은 어떤 매수인도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나와. 어떤 매수인에게?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담보 책임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어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악의 매수인 해제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대응감액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행사의 경우라면 악의 매수인도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끝. 됐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은 어떤 매수인만?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특정물이라면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종류물이라면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하나 더 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어디라고요? 종류물 담보 책임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여기서 한 문제야. 빨간색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리담보 책임에서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해제, 대응감액 청구, 해제, 손해배상 네 가지 기억하시고 하자담보 책임이라면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해제, 손해배상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정리. 완전물 급부 청구는 어디에서만? 종류물 담보 책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행사기간 권리담보 책임은 숫자 몇 년? 1년. 하자담보 책임은 숫자 6개월. 이런 거 정리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끝났습니다. 거기까지.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법조항 하나 읽어보고 보죠. 자, 584조. 584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담보책임 면제 특약.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한다. 하고 싶은 얘기. 담보책임 면제 특약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담보책임 면제 특약 유효, 무효. 유효. 다만 알고서 고지하지 않는 거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때만 무효입니다. 얘기 끝. 됐고 585조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이행 의무의 기한이 있는 때라면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잔대금 지급 날짜 소유권 넘어가 날이라고요. 동일간의 추정이고 586조 매매의 목적물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라면 인도 장소에서 이를 뭐한다? 지급한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587조 봤습니다.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하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뭐한다? 속한다. 인도 전 누구 거?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인도 전이어도 대금 완납했으면 누구 거? 매수인. 그렇게 보시면 얘기 끝.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집 대표 문제 보세요. 문제집은 앞으로 좀 가셔가지고 236페이지 236 칠판 좀 볼까요? 갑은
을에게 X토지 1,000제곱미터를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중 힌트 떴네요. 뭐라고? 200제곱미터가 병소에 속한다. 이게 뭐입니까? 일부 타인 권리 매매. 끝났네요. 매수인은 이러한 사실 안다 모른다? 모르네요. 어떤 매수인이에요? 선의 매수인이네. 그러면 다 인정하겠네.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끝. 자, 1번. 을은 X토지 중 200제곱미터의 비율에 따라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2번. 을은 잔존한 800제곱미터 부분만이라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라면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맞고. 3번. 을은 대금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OX. 법조항 좀 볼까요? 이게 우리 시험은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칩니다. 571조 보세요. 571조. 572조. 사망 보세요. 사망.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감액을 청구함과 동시에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금 감액과 함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대금 감액을 청구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야? 지금 사망에 의하면. 사망 봐봐. 사망.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대. 그럼 이 얘기는 감액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없다는 얘기다?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는데요. 4번은 자, 칠판 보세요. 을이 단순 200제곱미터 부분이 병에게 속한 사실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병에게 속해서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병 땅이어서 아 내가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때 1년입니다. 그래서 해설 참고하시고 그래서 4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답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매년 나오는 기출이고 쭉 넘어와 보세요. 7번까지 옵니다. 6번까지는 푼 것 같고요. 7번. 옳지 않은 것.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 2번.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법조항 그대로고. 3번.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 채무 전부를 뭐 했습니까? 인수했습니다.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을 가름하여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때는 담보 책임 아니라고 그랬어. 원래 원칙은 저당권 행사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키워드가 뭐라고? 채무를 인수했어. 채무를 인수하면 이건 내 책임이라고 지금 해지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 옳은 지문이고 4번이 틀렸습니다. 경매 권리하자 적용돼 적용 안 돼? 적용돼. 물건의 하자라면 적용되지 않지만 권리하자라면 적용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5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때라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을 뭐한다? 추정. 법조항 그대로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8번도 보죠. 옳지 않은 거예요. 특정물 매매입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특정물. 악의의 매수인.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맞나요? 특정물 매매라면 어떤 매수인만,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해지합니다.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은 악의는 절대 안 돼.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때라면 매매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 추정합니다. 맞고. 3번 키워드 무효, 인, 경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요요한 경매에서만 담보 책임 못 씁니다. 맞고. 4번 매매 계약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배웠던 얘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5번 틀렸습니다. 종류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법조항 좀 확인해 보세요. 581조 2항 전항의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정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법조항에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 청구니까 따라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안 돼요. 얘기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던 게 22의 기출입니다. 자, 9번도 볼게요. 옳지 않은 겁니다.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뭐합니까? 미달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 판안 청구할 수 있느냐? 일단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 대해서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3번. 역시 마찬가지로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상관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워낙 중요한 판례였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매수인의 하자 발생과 확대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해서 그 범위를 뭐한다? 정한다. 판례 원문이니까 좀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5번 보세요. 5번만큼은 기억. 저당권 행사의 경우라면 어떤 매수인도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아마 정답은 9번의 1번 같아요. 대금감액 청구하로 별도로 부당이득 판안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찍어보세요. 뭘 물어보는 겁니까? 불특정물? 해지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돼? 대금감액은? 완전 부청구는? 네. 끝. 뭐 거의 서비스급으로 나왔던 다른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그 11번 지문이 되게 어려워요. 자, 알아서 풀어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1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예요. 1번.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다. 이거 뭐예요? 전부. 타인걸 매매인가요? 그럼 어떤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네. 틀렸습니다. 2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소유래. 이거 뭡니까? 일부. 악의의 매수인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틀렸습니다. 3번.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뭐 됐습니까? 포락. 멸실되었나요? 악의의 매수인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일부 멸실 수량 부족이라면 악의의 매수인 대금감액 청구 안 돼요. 4번.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 계약 해지 안 됩니다.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의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정답. 끝. 문제 푸셔야 합니다. 응? 아니 별것도 아닌데 다시 시간이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수업 끝나면 담보 책임만 좀 애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한 문제가 여기라고. 한 문제가 여기라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가. 12번 옳지 않은 거. 자, 키워드 경매 물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5. 2번 수량 부족 악의의 매수인 대인 감액 청구할 수 없다. 2번이 답. 3번 매매의 목적에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숫자 몇 개월? 6개월은 제척기간이지만 우리 판례가 손해배상 청구권만큼 별도의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조항에 몇 개로 되어 있지만 6개로 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는 별도의 몇 년으로 본다고요? 10년으로 봅니다. 요건 판례 기억하셔야 돼. 별도의 10년입니다. 이것은 맞고. 5번 저당권 행사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보죠. 옳지 않은 거예요. 매도인의 고의과실은 하자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자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이래요. 무과실 책임이니까 고의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책임을 집니다. 맞고. 2번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어디를 보고? 어디 보고? 여기 특정물이잖아. 특정물이라면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 못 물어. 권리 담보 책임이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지만 저가 특정물이니까 담보 책임 묻지 않습니다. 맞고. 매매 목적물인 서화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답입니다. 키워드 경매 물건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5번 목적물의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매수인에게는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조항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매년 나오는 담보 책임인데 항상 머릿속에 선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주로 나오는 것들은 10번처럼 박스를 정리해 두세요. 그러니까 권리담보 책임의 내용 몇 개? 권리담보 책임의 내용, 해제, 손해배상 청구, 대금 감액 청구, 하자담보 책임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그래서 총 결과적으로 넓은 의미의 매도인 담보 책임은 총 몇 개? 4개. 해제, 손해배상 청구, 대금 감액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다. 거기까지 비교하시면 땡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매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대차는 다음 시간에 하죠. 잠깐 쉬었다 옵니다.